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통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을 해서 지금 아주 정치적인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우파 세력, 보수 정권에 지금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가장 그래도 신뢰성 있는 갤럽 조사입니다. 제가 그 갤럽 쪽에 좀 아는 분이 있어서 정확한 여러 가지 분석을 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제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화수목 사흘 동안 조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밤사이에 분석을 해가지고 금요일 오전에 발표를 합니다.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기조사죠. 그 시기에, 그러니까 화수목 조사할 시기에 어떤 몇 가지 양건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지난주 28%에서 24%, 4%가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왜 빠졌느냐? 바로 박순애라는 그 정신 나간 여자가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나 낮추는 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들은 전부 장관인데 유일하게 교육부 장관만큼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등급을 하나 올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 교수 출신 이 분이 그냥 서리금 정책을 해서 대한민국에 학부형 아닌 사람들이 됐습니까?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자기 손자, 외손자에 바로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박순애 문제 때문에 또 4%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은 또 어떻게 했느냐? 이제 다음 주 화, 9, 10, 11일 했던 걸 가지고 12일 날, 금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가 반영이 되느냐? 또 떨어집니다. 또 한 3, 4% 떨어질 거예요. 왜 떨어지느냐? 자, 펠로시라고 미국에 아주 권력 서열 3위에 민주당 현재 민주당 최고 의회 지도자인 펠로시가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휴가중이라고 못 만난다. 그런데 그 전날에 연극 2시간 보고 저녁에 또 스태프들 데리고 가서 불고기 먹고 소주는 열심히 잘 마시고, 아니 연극 구경 다닐 시간은 있어도 미국에 대통령 빼놓고 그 다음 서열인 하원 의장이 왔는데 그 만날 시간은 없느냐. 그 때문에 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이번 주로 아마 21% 나올 거예요. 그게 가장 밑바닥이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의 그 수치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저는 줄곧 드리고, 제 소신입니다만은 이 정도 수준까지 빠지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한데 계속 이렇게 문제가 나오느냐? 오늘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분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은 이런 날이 들어요. 대통령 되는 거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때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뭐 할 건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 지금. 그 이유가 뭐냐? 대통령 너무 쉽게 돼버렸기 때문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오고 5월달에 할 때 계산하면 한 10개월밖에 안 했어. 10개월간 돌아다니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운이 좋아도 너무 좋죠. 이거는 어디에 파독도 때 운칠기삼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아예 운이 99%야. 너무 쉽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자리를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분은 평생 검사만 했잖아요. 한 길을 평생 밟아왔다는 것을 아주 초지일관했고 열심히 했다는 걸 인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검사는 다르다고요. 검사는 알다시피 본격 직업이 범죄자 잡아놓는 게 일이거든요. 그것만 평생을 해왔어. 그러면 이분 눈에는 대충 범죄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 있는 놈과 죄 없는 놈 두 가지로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완박이 관련해가지고 시끄러울 때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죠. 한동훈이 머리 좋고 뭐 대단하다고 지금 뭐 자기 대통령감이라고 그것도 환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동훈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검찰권 어쩌고 그러니까 검찰을 무서워하는 놈은 죄 좋은 놈밖에 없다. 명언이라고 박수치고 난리인데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세상에는 죄 지은 사람은 우리 살아가는 5천만 국민 중에 몇 프로가 되겠어요? 소수라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중에도 정말 배가고 사흘 동안 굶어서 방 한 조각 훔쳐먹는 그런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죄 지은 놈 중에서도 정말 무고한 사람을 골라내서 살려내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9마리의 뭐 양을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그런 정의롭고 양심적인 검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어요? 그냥 사람 때려잡는 것만 평생 해온 검사는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 인생에 한 폭이 한 10가지 쭉 된다면은 검사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인생에 얼마쯤 살았겠어요? 한 2나 3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죄전도 그밖에 안 되니까. 이분이 다른 취미도 없어. 다른 교양도 없어. 철학이나 문학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윤석열이가 무슨 그런데 영화는 봤더라고. 그것도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열심히 봤더라고. 그래서 변호인 영화 보고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대요. 그 변호인 영화가 누군지는 아시죠? 거기 노무현 영화예요. 노무현이를 일방적으로 영화화시키는 좌빨들이 만든 좌빨 영화예요. 노무현이 실체는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노무현이 부친이 전라도 강진 출신으로 빨치산을 했다는 거 그런 얘기 없습니다. 판사가 되기는 됐는데 판결문을 못 썼어. 교양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10개월 만에 지가 사표내고 나왔다는 이런 얘기 없습니다. 소주 좋아해가지고 술 먹으면 그냥 탁자를 펄짝펄짝 뛰 넣고 술잔을 덕에 넣고 곱사춤 추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저 정의만 외치는 아주 픽션의 노무현이, 그거 영화 보고 노무현이를 다 이해했다고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래, 검사의 그 윤석열이 머리는 검사 고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산이 모든 게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이는 검사가 딱 고작인 거예요. 막말로 저 친구는 법무부 장관 시켰어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일개 사람을 때려잡는 수사검사가 아니라 관리자의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법무부 장관이면 끝이에요. 그런 머리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차지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어요. 최근에 많이 여론들 떨어질 때 공보실을 통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 우리 대통령이 정책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밤을 새워서 정책 보고서를 읽고 있대요. 아니,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다양한 변수에 막말로 반도체 공부 밤새워서 보고서 다 읽었다고 반도체 전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정책을 집행하는 일개 장관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정책 보수가 아니라 그거를 다 아우르는 통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통치의. 여기는 리더십이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지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데, 자, 왜 인사가 이렇게 됐느냐? 검사로서 평생을 살아왔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런데 술을 다행히 좋아해서 술 친구가 많대. 근데 한번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여러분. 검사와 술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냥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검찰의 업무가 필요한 주로 중소기업 영역들의 기업가들이에요. 그분들이 검사에게 술을 받아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검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 인맥의 폭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올 때 정치적인 어떤 경력을 자꾸 우리가 따지느냐 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정치를 막 사갈시하지만 실제는 정치가 대한민국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만은 여의도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정책이 정치를 이기지 못한다. 대통령이 좋은 정책 놓아놨다고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고 공약에 좋은 정책 냈다고 당선이 되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이에요. 그런 예술의 영역에 달한 그런 정치권에서의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됐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누굽니까? 안철수를 인수위원장을 시켰잖아요. 그것도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인수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인수위원회 한 달 남짓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끌어나갈 국정 철학 비전을 만드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아주 쉽게 생각해서 안철수한테 이번에 단일화 해서 당선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대접을 해줘야 되겠는데 국무총리는 아마 양쪽 다 서로 뭐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만큼 대단한 자리가 인수위원장을 시켜줬죠. 안철수는 인수위원장을 굉장히 즐겁게 받았을 거예요. 왜 받았느냐? 털을 자른다니까. 사람이 막 보여요. 한 자리 하고 싶은 놈들이 그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에 얼굴을 다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아는 거예요. 인수위원장 맡으면은 그냥 대한민국에 그냥 제재 타사들이 다 찾아와서 인사 부탁하고 한꺼번에 저는 어떤 인맥을 넓힐 수 있고 하나의 세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딱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인수위원장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5년간 비전을 만들어주는 자리라고 이렇게 인정한다면 안철수가 윤석열의 5년 통치 철학을 만들어줄 책임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을 잘 골랐어야 되는 거예요. 인수위원장이 누구냐? 지금 비서실장하는 김대기 저런 친구가 인수위원장하면 딱 맞는 거예요. 경제를 전문해가지고 관료 출신들. 그러니까 안철수가 들어가 보니까 별로 자기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사람 추천도 못해. 뭐 권한이 별로 없어. 그냥 이름만 좋은 자리 하나 줄 거야. 그리고 윤석열이는 안철수 시켜가 부리기 좋으니까 끝이야. 도대체 윤석열이는 인수위원회 시작에서부터 대통령 자리가 어떤지에 대한 인식이 없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여러가지 얘기하거든. 지금 다들 얘기가 특히 젊은 세대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취임 석 달은 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쳐갔지 비전이 안 보인다 그래요. 비전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부 5대 과제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내놓고 슬로건이 좀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지금 제일 과제로 대한민국의 정상화 이런 걸 세우라 그랬는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윤석열이는 아까 말씀 검찰총장이 고작인 수준이에요. 그 정도의 깜냥밖에 안 되는 저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맡아가지고 즉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 친구의 이거 망치고 청와대 대통령실 청와대라는 말 실수합니다. 이 입에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 청와대라고 살아왔잖아요. 대통령 이걸 고쳤어. 그 용산 대통령실에는 천하의 인재들이 다 몰려있는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라고. 근데 아니잖아요. 자 그냥 자기 알던 검찰 믿을 수 있는 인사 무슨 뭐 그런 총무 이런 분야에 전부 검찰청 검사들은 또 안 오니까 검찰청 사무국장들 데려다 놨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문제라고요. 검찰청에만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 한 3,000명 그 인사만 담당하던 사람이야. 그 밑에 수사관들 몇천 명 한 6,000명 결국 10,000명도 안 되는 그 검찰 인사만 평생을 해온 사람들을 지금 5천만 국민을 하는 인사비서관으로 다 시켜놨어.
그 다음에 누구냐? 정치권 모르니까. 자, 요새 말썽 일으키는 자들이 있죠. 권성동이, 장제원이, 뭐 이 얘기만 해도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자들한테 정치권 인사를 다 맡겼거든요. 자,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이가 위기에 왔다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정무비서관 하는 이진복이라고, 부산 출신 아마 재선이고요. 이진복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당이 저렇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데, 이진복의 이름 신문지상에서 어르신들 단 한 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이진복이는 뭐 하는 애야? 자냐면 장재원이가 추천했어. 그런데 실제는 김무성이가 추천한 김무성이 꼬붕이에요. 권성동이 탄핵죄역이죠. 또 이명박이 사람이죠. 장재원이 마찬가지죠. 탄핵죄역이고. 에피소드. 지금 그래서 청와대 검사 한 부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세울 간판 자리는 전부 다 이명박의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이명박이 주변에서 놀다가 실패한 떨거지들이 그 다가 있다. 이번에 외교의 펠로시 외교 참사도 그때 그 정책수석 뭐 그쪽에 있죠. 외교수석하는 김태용가 그 김태용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뭐 이명박이 친구 아들이라고. 그 친구 지금 다시 와가지고 안보실 좀 차단을 하고 있죠. 뭐 이명박 정부도 실패한 정부지 않습니까? 이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실용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실용이 뭡니까? 눈치 보고 기회주의로 그냥 국민들이 하는 대로 그냥 눈치 보고 따라가고 요가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냥 보수정권 5년 동안 투성세월 해갖고 그냥 저 원화만 하나 팔고는 그냥 떼없는 전국에 몇 개 파고는 끝났잖아요. 그 뒤치다거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을 폭파하고 김정은이 참수하겠다고 나서고 그래서 그냥 저 좌파들의 최고 지휘부인 북한의 지명을 받아가지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갔고 대통령 정말 비극적인 지금 종말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윤석열이가 누구한테 코치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좌파들하고 가까워. 그래서 장승민이를 뭐 대통령실 보좌관 뭐 김한길이를 국민통합위 총리 한덕수를 짓고 왔죠. 총리를 한덕수로 처음 임명할 때만 해도 우리는 이해를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인조청문회하고 인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 국회에 민주당이 3분의 2 같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니까 한덕수를 좀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민주당을 좀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청문회를 잘 하지 않겠냐. 막 그런 차원에서 이 호남 출신 한덕수를 좀 중용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우리들이 이해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알았어요. 박주선이라고 있습니다. DJ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활동하던 박주선 비서관 검사 출신입니다. 박주선이 바로 밑에서 윤석열이가 검사를 했어요. 침해하죠. 그래서 지금 박주선이의 영향으로 호남 인사 지금 윤석열의 지금 광주 전남 사랑 짝사랑 이것이 전부 지금 하나의 인맥을 또 형성해요. 인재가 제대로 된 인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자들은 다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검사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뭐 그냥 파사 연정에 뭐 그런 뭐 아주 기계가 있는 사람처럼 검사도 따지고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이야말로 상명하복에 검사 통일체 원칙으로 상명하복이 철저한 관료가 없어요. 검사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에 지금 최근 한 10여 년간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가 갑질 문화잖아요. 갑질은 안 된다. 지금 하다못해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갔다 와도 갑질하다가는 그냥 망신당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갑질하는 부류가 몇 개가 있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검사판사지. 대한민국에 검사판사 만나는 사람 치고 거기다가 걔들처럼 어디 있습니까? 갑질이 아니지. 이건 뭐 일반적인 거의 뭐 평생 공무원으로 상부의 명령 지시에 따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검사. 그리고 현진이 어디 가서 고개 숙여본 적 없는 갑질에 익숙한 검사. 그런데 이자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갔어. 이 아주 통치라는 걸 아까 예술을 격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의력이 없어요. 공무원의 특징은 주어진 것만, 지시받은 것만 하는 거란 말이죠. 검사들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을 좀 보실 줄 있나 이게. 자, 이번에 박순애 이 총리 얘기를 좀 하죠. 박순애는 안철수가 임명한 출전한 증거예요. 안철수 이 6월 아니 5월 말경입니까? 인사 발표를 착착 장관 인사를 했는데 언론에서 야 전부 남자만 발표하느냐, 여자는 한 명도 없다. 바로 그래서 야 추천 인사 중에 여성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마침 나온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김성희라는 전번에 한번 바른미래당 아마 그거로 비례대표했던 국회의원 김성희라는 분하고 박순애라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하고 둘을 추천해. 바로 이게 둘 다 안철수가 추천한 안철수 목이에요. 근데 김성희는 여러가지 하도 뭐 엉망이라 사생활이 정말 이거 개차반이야. 오죽하면 지가 그냥 그 좋은 장관 자리 그만두고 물러났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석 달 가까운데 아직 공석입니다. 공석. 박순애 교수 출신이에요. 자, 제가 갑질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갑질로 또 유명한 데가 바로 대학 교수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인사뉴스에 이 사흘 전에 대한민국이 좌정화되는데 좌빨의 천지가 되는데 가장 협조한 사람들이 누구냐? 대학 캠퍼스 교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학생들 앞에서 좀 이렇게 뭐 진보적인 발언하면 박수 쳐주고 인기 없던 대학 교수들이 우리나라의 이 지식인들이 허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지가 개념 있게 좀 보이는 것처럼 한다고 맨날 비판이나 하고 진보적인 발언하고. 그런데 대학 교수 사회에는 상대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학생들. 우리나라의 전통이죠. 군사구일체라고 선생님은 임금님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처럼 모시라고 배웠어. 대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갑질 정도가 아니라 생사 여타를 좌우하는, 이거는 그냥 주종관계예요. 그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해가지고 거의 제왕적인 생활만 캠퍼스에서는 대학 교수들이 장관이 됐어.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과의 과연 평등한 아주 수평적인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박순애라는 여자분이 행정학 교수예요. 교육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얼마나 잘난지 압니까 여러분? 행정학 교수들은요 정부 각종 기관의 평가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국무조정실에 이 각 부처별로 직무평가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부터 국영기관장들, 업무평가하는 평가기관들, 또 실제로 각 부처별로 분야별 평가위원들, 장관과 평가위원회라는 정부 부처에서 서로 모셔가는 사람들이 행정학교 교수들이에요. 행정학교 회장도 지냈어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아주 알아주는 교수야.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데려다 봤더니 소통 능력이 전혀 없는데 왜 이번에 이런 일이 터졌겠어요? 자, 박순애 이 교수는 장관 교수가, 여자 교수가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그냥 구속감되는 음주로 잡혔잖아요. 그걸 빠져나왔잖아. 아주 그냥 빼기 좋았지. 그러니까 그런 체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논문 표절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 왜 그러냐? 아니 외국대학 가서 박사학위 따고 다 실력도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학 교수하죠. 그런데 이왕 서울대학 교수쯤 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데 논의가 있다. 제밥에 더 논의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하러 돌아다녀야 되니까, 술 먹으러 다녀야 되니까 논문 쓸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 논문 하나 쓰면 두 군데 세 군데 앞뒤로 좀 바꿔갖고 이제 재탕해 먹는 거고, 이분이 정문의를 안 거치고 이분이 장관이 됐거든요. 그전에 이런 추리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됐어. 자기를 둘러싼 막 엄청난 시끄러운 게 많았어. 어쨌든 장관까지 부총리야, 부총리. 부총리 시켜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교육은 몰라. 그래서 대통령 업무 보고 날짜는 다가오고 공무원들을 다 고친 거죠. 야, 대통령한테 한번 막 화끈하게 한번 히트칠, 대박칠 작품을 하나 내놔라. 그랬더니 저 노련한 교육부 공무원들이 몇 가지를 싹 들이밀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장관님,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교육의 이 질을 높이는 그런 일환으로 한 살 낮추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도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하고 대통령이 올렸는데, 이거 그냥 정치권 눈치 보고 이런 거 한다고 결단을 못 내린 겁니다. 이거 하나 그냥 터뜨리면은 대박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서 실제 그랬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 가서 업무 보고를 28일 날 했는데, 그게 PT에 보면은 1번이 교육의 질을 평등화하고 뭐 질을 높이도록 한다 하고 바로 나온 1번이 바로 한 살 조기 교육을 입학을 해서 말하자면 산업 여건을 더 뭐 하고 교육에 뭐 보육 이런 시설을 하면, 박순애 교수는 이게 그냥 대박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고할 때 이걸 제일 먼저 보고했어. 또 윤석열이 교육을 아무것도 몰라. 아, 그렇더라고. 그래서 바로 29일날 다음날 윤석열이가 시켜서 대통령실에 그 담당, 그 교육 담당하는 수석 비서관이 이 조기 교육 한 살 하향하는 문제를 아주 적극 추진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오늘 발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순애 교수는 야, 이걸로 내가 그냥 그동안 대통령 괴롭히고 이거 청문회 욕먹었던 거 한꺼번에 반가이 할 수 있다고 그냥 자신있게 들으면 소통이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개착살이 나버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박순애 그 장난질 한 것 때문에 지지율 4% 빠져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런데 좀 재밌게 가죠. 윤석열 장관이, 저 대통령이 지난 주말인가? 한 일주일 전에, 야, 장관들 좀 열심히 일하라는 그 뜻이죠. 스타 장관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장관이 막 스타급으로 좀 설치라. 난 신경 안 쓰면 내가 그냥 다 용인할 테니 장관들 열심히 좀 소신있게 일하라고 스타 장관이란 말을 했더니, 행자부 장관이 그래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이 반란을 억압하는데 나름대로 좀 역할을 했어요. 했는데 스타 장관이 나왔어요. 박순애는 스타 장관입니다. 왜냐? 그저께죠. 어제가 그저께 또 다른 교육부 정책을 뭐 올해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니까 담당 저와 함께 배석을 장관이 나왔는데, 기자들 그게 관심 없어. 계속 이거 하향 문제 어떻게 할 거냐니까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그냥 이제 장관실로 돌아가려는데 기자들이 막 따라가서 계속 그러니까 좀 피한다고 흐름을 좀 빨리 해서 쫓아가다가 신발을 잊어버렸어. 신발 한쪽이 벗겨져가 그냥 나가버렸어. 자, 우리 아시는 그 동화, 신데렐라 동화가 어떤 겁니까? 신데렐라가 콩지 팥지 그렇게 힘들게 가서 춤을 추다가 신발을 잃어버리고 가잖아요. 그 신발을 주워가지고 왕자님이 찾아서 신데렐라가 반성하잖아요. 신발 잃어보고 도망간 장관이야. 그래서 신데렐라 장관이 돼버렸어. 스타 장관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데렐라
장관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금 인사의 핵심이에요. 여기 뭐 동해 무슨 황 사장 뭐 아들, 뭐 강릉의 우 사장 아들, 이건 그냥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인사를 어떻게 꾸릴까,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 계획이 없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 윤석열이 목을 딱 귀를 땡겨 잡고 있는 권성동이, 장제원이 이자들한테 그냥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김건희 리스크가 계속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라고 그래요. 좀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잠적해 있다고 김건희의 영향력이 없습니까? 윤석열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이 행적 곳곳에 김건희의 영향력이 다 미치고 있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분은 비즈니스로 성공한 분이에요. 자기는 자기대로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겨우 한 50 간대죠. 그 정도죠. 그 다음에 아이고 용모가 아주 화려하잖아요. 아주 세계적인 모델과 견줄 만한 자기 용모에 대한 자신감도 딱 있잖아요. 여성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자랑스러운 자격을 갖고 있어. 박사기도 땄어요. 대학엔 좀 허름한 데 나왔지만 열심히 학구형을 발휘해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논문까지 땄어요. 대단한 분이야. 성격이 어마어마한 분이야. 이분이 좀 하고 싶어 여러 가지. 그런데 자꾸 언론들이 시비를 걸어.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자기를 과시해야 돼. 그래서 요번 한국갤럽 조사가 나오는 시기에 한번 나타났어. 그게 뭐냐,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최대 이지서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아주 합법적으로 영부인 자격으로, 얘는 여성이 진수를 지켜야 합니다. 당당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노란 어떤 일반인들은 감히 소화할 수 없는 과감한 색깔의 의상으로 나타났어. 그래버렸더니 그냥 온통 관심이 노란 셔츠 입은 김건희한테 다 쏠려있어. 그 대통령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조냐 말이야. 자, 이번에도 보세요. 아니, 연극 구경을, 윤석열 대통령의 살아온 과정을 보면 연극 보러 갈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아마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오래 물론 우리 영화인들이 오스카상도 받고 칸느 영화상 최우상도 받았습니다. 그 영화인들 불러가지고 아주 파티를 아주 용산 그 가든에서 아주 잘하시고, 그 영화까지 직접 보시고, 그 팝콘 사가지고 영화관에서 아주 두 분이 다정하게 해주시고. 근데 휴가 중에 그냥 연극 보러 갔어. 저녁에 또 연극 스태프들 고생도 했다고. 공연 예술이 이 코로나 3년 동안 가장 타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예술인들 격려해 주는 거 좋습니다. 영화 보는 거 좋죠. 우리 대통령께서 문화적인 어떤 교양을 갖추고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잠깐 우산 이제 내려놓도록 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날 대한민국을 방문한 펠로시 하원의장, 이 미국 지도자를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안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본에 나오는 얘기가 연극 구경갈 여유는 있는데 펠로시 의장 만날 여유는 없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자기 신랑이죠, 남편이죠. 아주 이미지를 바꾸는데 아주 문화적인 어떤 교양을 갖춘 이런 분야에서 이미지를 따듬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좋다 이제. 그러니까 연극 간 것도 청와대 어떤 홍보실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하고 해서 따듬어서
어떤 이 대통령으로서의 일정을 짜냈다기보다는 안방에서 이 영부인의 영향력 하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추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은 단연코 김건희 영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사에도 다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처럼 울산에서 진술을 안 하고 카메라 스파이크를 받으니까 그냥 그 노란 오방색 중에 황색을 입고 나갔어. 그랬더니 지금 좌팔들은 노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하는 걸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석권분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만 윤석열이가 됐고 뭐 용사회원께서 한 300명 비서 데리고 딱 있지만은 사법부, 입법행정, 그럼 입법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법여권 175석을 3분의 2 갖고 온 175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아주 그냥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판사들로 그대로 그 인사 단 한 건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대법원장 소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4부라고 하는 것이 언론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론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민노총 산하에 언노련 직속으로 대한민국의 4대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KBS, MBC, YTN, 연합뉴스. 사장 아직 한 명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저 언론은 민노총이 장악한 대한민국의 언론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말하자면 보도 지침이 필요 없어. 딱 나와서 이게 하나 막 여기 언론사에서 이게 아주 오늘 주요 뉴스라는 식으로 언노련을 통해서 지들끼리 얘기가 되면은 그냥 그게 톱뉴스로 가는 거예요. 저 언론이 다 장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할 때 우리 당해 봤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만들어 내가 소설을 쓰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아예 창작을 한 소설을 가지고 대통령을 지지율 20%, 10%, 5%까지 몰아내가 탄핵을 시킨 우리 예를 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그 공격을 시작했단 말이야. 이제 20%대까지 내려왔어. 그러면은 책 잡힐 일은 단 할 건도 안 해야 되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 동생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손자가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계시던 그 청와대에 손자가 보고 싶어서라도 박지만이를 초청했을 건데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산자를 안 먹인 이유가 무엇이겠냐고요. 그런 박근혜 대통령도 돈 한 푼 안 먹었잖아요. 재판 4일 동안 2년 동안 그 치복한 재판 과정에서 돈 먹은 거 다 한 건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몸을 단정하게 지내온 박근혜 대통령도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탄핵을 시킨 자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실수를 헛발질을 해.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더불어민주당 오마이뉴스에 공격할 거리를 매일매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의 옷 입는 것 같고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합니다만 좀 그냥 영부인도 평범하게 보이게 그냥 좀 보상하고 지성적으로 보이는 정도의 옷으로 수수하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뭐 그렇게 그냥 패션 모델들이 입는 옷을 입고 항상 텔레비전 화면을 다 독식해야지 속이 시원하게 풀리느냐 말이에요. 예? 어울리지 않는 연극 구경 가고 문화 대통령 만들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 얘기해봅시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이를 지지했던 우리 우파 어른들, 윤석열이 재련된 문화 대통령으로 그 이미지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위기를 선두에서 앞장서서 끌어나가는 야전 사령관, 그런 야전 지휘관의 모습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연극 보고 연극 스태프들 위로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대통령 이미지는
그 다음 자리가 태평성대에 찾아보라 이거죠. 그리고 좋아 끝나고 그 스태프들을 불고기와 이렇게 저녁 대접을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쪽 스태프들이 스스로 찍어서 돌리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내놨는데 소주병 맥주병이 올린 술상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술 잘 마신다 폭탄주의가 계속 따라다닌다면은 대통령에 관련된 사진에는 맥주병이라도 보이지 않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있는 다 우리 기자 출신들이에요. 이자들 뭐하고 있느냐 말이야. 전혀 준비된 애들이 아니야 이게. 갑질하던 기자도 갑질하던 부류입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갑질하던 애들이 청와대 대통령실에 지금 다 포진하고 있어. 검사들 포진해 있고 국회의원 하던 놈 며치가 있고 관료하던 정부 장관 장처급급 했던 관료들이가 있고 대학 교수 박사된 대학 교수들 가 있고 기자들이 가 있고 서민생활 알아줄 사람 없어. 행정관 뽑았더니 그래도 그 동네 동해 황회장 강명의 우사장 그 동네 잘 나가는 그냥 기업인들 아들들이야. 걔들이 월급에 300만원짜리가 필요해서 온 애들이에요. 그 눈치 보일 때 익숙한 관료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사 부분에서의 난맥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래요. 왜냐면 윤석열이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정신 차려야 돼. 본인이 황골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이를 지지했던 그분들에 대한 기대감이거든.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지금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원했던 거는 그 잘하던 그 적폐수사처럼 철저하게 해서 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망친 좌빨 세력들 빨리 좀 정리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석 달이 되도록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뭐 수사 잘한다라 한모 시기를 법무장을 앉혀놨는데 아직도 한 건도 나오는 바가 없어. 서해에서 희생된 이대준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 강제로 북송된 귀순자들 문제를 터뜨린 것까지는 좋아요. 이건 아마 국정원 쪽에서 터뜨린 거고 통일원에서 터뜨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이걸 받쳐서 서울이 박지원이 소환 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그때 실무자들 조사를 하고 뭐 뒷받침한 이 부처끼리 전혀 콜라보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저 위에 서서 그냥 시시콜콜하게 며칠 전에도 또 스펙 나와서 아니 뭐 하는 거 그거 뭐 철저히 수사하라고 그러세요. 이거 검찰총장이 하는 일이라고. 아직도 윤석열이의 의식은 검찰총장 수준에서 딱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가 고위 행정 공무원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통치를 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 큰 눈을 보고 지금 여론조사 자 봅시다. 대통령 당선 득표율이 48점 뭐 얼마죠? 그 24% 아닙니까? 딱 절반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정확하게 윤석열이 탄핵 주범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만이 아닌 국정원장 3명을 포함해서 우익인사 200여 명을 구속시킨 저 아주 철저한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였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를 느닷없이 대통령 후보, 보수의 대통령 후보 기호 2번으로 만들어내놨어. 근데 저쪽 1번, 저쪽은 또 이거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상 기록적인 정과 사범에 정과가 수두룩한 후보를 내가지고 하는데 좌파 정권은 더 이상은 줄 수 없다. 더구나 이 찌째맹이를 갖다 할 수는 없다. 이런 절박함 때문에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마음에 안 들지만 찍어준 어른들, 그 어른들의 표가 지금 빠진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나 실망할 단계는 자 윤석열이 잘못 찍었다.
그때 1번 찍어야 된다고 손가락 자랐던 사람 아직 한 명도 안 나왔거든. 지지는 아직 지지율은 조사를 안 했지만 요번에 조사한 거는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못한다 못하는 게 못한다. 그러나 아직 손가락 자르겠다는 분은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지켜보고 있던 거라. 왜냐 좌파 정권은 넘어가고 윤석열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무너지면은 정권 다시 좌파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총박 100만 명이 여기 광화문에 나올 건데. 그러면은 우리 지지해둔 우파 지지층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5.18 무슨 있다고 소리 4.3 제주도에 가서 무슨 희생자들의 희생을 뭐 위로하며 그분들의 명예를 북돋드리겠다 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준다 그래서 지금 돈을 뭐 1억 몇천만 원씩 주는 자금 준비돼. 그러면 그때 밤중에 그 빨치산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군경 유가족들과 선량한 양민들의 유족들은 이제 뭡니까 그럼? 반국가 사법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따위 소리 잘 하지 말고 이제 다가오잖아요. 기회가 8.15 때라도 확실하게 분명한 우파 노선을 확실히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쪽에서 하고 있는 저쪽부터 이번에 1000만 명 보험계획을 세우고 언론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시민단체들도 8.15 때 대규모 지금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면 자연적 윤석열이가 이뻐서는 아니야. 그러나 이 보수정권, 우파 정권이 무너져서 다시 좌파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좌파 척결하라고 그러고 윤석열을 결과적으로 응원하러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이 8.15를 계기로 확실하게 균형을 잡아라. 입장을 세워라.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 문제 과감하게 일본을 포용하는 선언해라고. 그래서 한일관계 복원해서 한미일 삼각이 동맹관계를 확실하게 굳혀라. 이런 정도의 과감한 입장 표명을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20% 전후 뭐 19%까지 내려가 저는 한 20% 선에서 마지막 지지선을 이기고 8.15를 계기로 이제 반등을 한다고. 이 시점에서 오늘 저는 정말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저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참 또 그뿐만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대프리카라는 대구에서 지금 계신다고. 대구에서 지금 이 찐통섭이 대한민국 최고던 대구에서 지금 이 여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정말 아프다. 그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도저히 코멘트 할 수 있는 그 정도 건강은 여러가지 보면 아직도 좀 불편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침묵은 전략적인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깊은 숙고 끝에 나온 전략적인 행동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재인이가 물러난 지 얼마 됐다. 저 문재인이가 양산에서 아주 아방궁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문재인이가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좀 하고 있어. 휴가라 그래요. 휴가라는 말도 안 맞아. 휴가라는 말은 일을 갖고 생업에 있는 직장인들이 말하자면 휴가계를 제출해서 얻어가는 거지. 문재인이 백수 아니에요? 지난해와 같은 백수인데 백수야 1년 356일이 휴일이잖아요. 누구한테 결제받을 일 있습니까? 그냥 놀러 가면 그냥 말하자면 그 프랑스어로 하는데 바캉스 간 거예요. 우리말로 피스 간 거예요. 근데 왜 지가 휴가 간다고 그래? 아직도 문재인이 김정숙이 머리에는 청와대에 있는 거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 기업 쫄개들이 얼마나 왔다 가고 해. 이번에도 가서 제주도 지사가 5천 대접했잖아. 아직도 대통령 대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란 말이 저절로 나와. 그리고 대한민국 이게 기레기 찢어 빠진 언론들도 문재인이 휴가래. 문재인이 무슨 휴가야. 문재인은 그냥 비서간 거예요. 그런데 돈은 국가 예산로가 품위 예전에 1년에
몇 천만 원 있죠. 대통령 뭐 교통비, 비행기 뭐 이런 여비가 8천만 원인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 휴가 우리 세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휴가 갔어. 그런데 저 돌아다니는 모습이 좋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아프리카 대구에서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침묵이 돋보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전략적인 침묵을 합니다. 대통령이 좀 낯설 시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말씀드렸죠. 대통령실을 메우고 있는 그 부류들. 구체적으로 FB 불거지. 그 다음에 옛날 노무현 패거리들. 그 다음에 결국 국힘당. 첫째는 그 주변 정치인들. 한마디로 이 공통점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들이에요. 당을 국힘당, 국회를 탄핵 주역인 권성동이에게 맡겨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꼼짝달을 수 할 수 없이 공범들이에요. 더불어당은 주범이고 공범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를 믿고 나와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시작하겠습니까?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추천하고 만든 그 세력들도 바로 조중동을 위시해서 탄핵을 주도했던 공범 세력들 아닙니까? 비록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뵙고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지만은 윤석열이를 지금 지지하고 윤석열이를 도와서 통치하는 이 세력들은 탄핵을 시도한 더불당과 거기에 동조한 세력들이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대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야당의 도시라 그러고 삼군의 도시라 대구만 해도 제 고향 아닙니까? 대구에 일반 민초들은 아이고 대통령 고생하시고 돌아오셨다고 이 주말이면은 3,000명씩 집에 둘러보고 마음의 위로를 해주고 가지만은 대구에서도 똥개나 낀다는 점 하다못해 구의원만 돼도 동사무소에 무슨 방위협의회 임원만 돼도 대구의 지배 세력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대통령은 이제 정치를 이제 하면 안 돼. 그냥 여기 와서 병치레하고 그냥 조용히 어른로 계시면 우리가 잘 모신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탄핵 달만하니까 대충 알겠어. 뭐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러면 그때 대통령을 하는데 그것도 못 막아냈어. 못 나가잖아. 대구에만 해도 이 프레임이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대구 8월달이라고 중심가에서 열렸는데 저도 대구까지 내려가서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100명이 안 옵니다. 50명도 안 와요. 대구에조차도 특히 탄핵한 세력들이 대구의 국회의원 12명 공천에서부터 시장 후보를 내는 것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대구 경북의 그 고리를 끊기 위한 치밀한 공작을 지난 6년 동안 해왔던 온 자들이 대구의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오늘도 한번 두드려 보려고 유영아가 그걸 모르고 있겠어요? 한번 시장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대통령도 한번 그래 한번 두드려 보자, 테스트 해보자. 분위기가 어떤지. 저것뿐 하지 않습니다. 대구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근거지인 대구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을 받아들일 용의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파들의 프레임도 아주 집요하고 치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시골에 시장된 홍준표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내부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탄핵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하자고 나서기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침묵을 하고 계신 것 저는 전략적인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파 정권 우리가 어렵게 뽑아낸 이 정권 교체라고 해서 만들어낸 이 정권이 무너지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도출이 되면 아마 이 세력들이 윤석열이가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보고 또는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셔가지고 흔들리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딱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초급적인 아침에 대통령 얼굴도 뵙고 싶고 우리 마음이 급합니다만 대통령 이 찜통 더위 잘 건강하게 견디시고 힘을 회복하셔야죠. 대통령 조만간 나오실 거다 하는 기대를 갖고 많은 응원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